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오경화입니다. 요즘은 재교정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교정 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이나 걱정하시는 점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 재교정 상담을 오신 두 분의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한 분은 이제 이미 두 번의 예전 교정 치료를 받으셨고,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재교정을 하려고 방문을 하셨던 분이고요. 다른 한 분은 이제 예전 한 번의 교정 치료 후에 이제 두 번째 재교정을 위해서 방문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눈에는 이 엑스레이 두 개의 차이가 좀 보이나요? 어떤 분의 엑스레이가 이제 세 번째 교정을 하는 분의 엑스레이로 보이시나요? 이제 두 엑스레이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른쪽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보다 치아 개수가 좀 작죠. 예전에 발치 교정 치료를 받았던 케이스였고요. 왼쪽의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발치 교정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아래 앞니 쪽에 치근, 그러니까 치아 뿌리가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교정 치료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 치아 뿌리가 흡수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들 생각하시기에 치근 흡수가 많이 된 왼쪽의 엑스레이가 이제 세 번째 재교정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른쪽 예전에 발치 교정을 받으셨던 분이 이미 예전에 두 번의 교정 치료를 경험한 분이었어요. 치근 흡수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 치아의 머리 부분에 비해서 치아의 이 뿌리 부분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져 있고요. 치아 뿌리 끝부분의 형태도 이렇게 둥글고 명확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갈려나간 듯한 좀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조금 보이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전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근 흡수가 진행된 경우라도 재교정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이런 치근 흡수가 왜 발생했는지를 유추를 해보자면, 이전 교정 치료 동안 위아래 앞니가 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닫기 위해서 앞니 쪽으로 조금 더 과도하게 고무줄을 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이동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못한 치아 이동이 아니었나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재교정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요. 지금 위아래 앞니 쪽에 이제 교합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에 어금니 쪽을 상방으로 이동을 시켜서 자연스러운 아래턱의 회전을 도모해서 위아래 앞니 사이의 공간을 닫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또 재교정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치조골 흡수, 그러니까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가 많이 내려가지는 않나 하는 걱정이실 텐데요. 자, 아까 봤던 전체 나오는 파노라마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분보다 예전에 발치 교정을 한 분에서 보시면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아래쪽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까만 공간이 훨씬 크게 보이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어요. 지금 입안 사진을 비교를 하더라도요, 엑스레이에서 치아 사이에 까만 공간들이 많이 보였던 분이 구강 내에서도 이런 치아 사이에 공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이제 이분이 두 번 교정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예전에 발치 교정을 해서 이렇게 치아 사이에 공간이 많이 발생한 것일까요? 이 두 분의 나이가 조금 달랐어요. 블랙 트라이앵글이 조금 많이 보였던 분은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의 여자 환자분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여기 이쪽 케이스에서는 환자분의 나이가 20대 중반으로 약 1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였어요. 치조골이라고 하는 우리의 잇몸뼈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노화 현상의 하나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높이가 조금씩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케이스에서 나타나는 치조골 높이의 차이는 아마도 이 환자분 두 분의 연령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보통 재교정 치료를 받으러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교정 치료 기간이 짧게 끝나기를 원하신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교정 치료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재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교정이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치아의 이동, 그러니까 어금니 교합까지 변화시키는 이동이 필요하다면 교정 기간은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더 짧아지지는 않아요. 교정 치료를 하고 나서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유지장치를 잘 착용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간단한 덧니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장치를 붙이셨던 브라켓이라는 장치 말고 훨씬 더 작은 장치, 더 간단한 장치를 통해서도 치아 배열을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이뤄낼 수가 있어요. 이 두 분이 왜 재교정 치료로 저희한테 상담을 오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치근 흡수가 많이 되었던 이 케이스에서는
환자분께 여쭤보니까 예전에 이제 스크류라는 장치도 사용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앞니 쪽에 고무줄을 굉장히 많이 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어금니 쪽에 스크류를 심어서 어금니 높이를 조절하면서 앞니 사이의 공간을 닫는 치료를 받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케이스 환자분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골격적인 비대칭이 좀 많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이렇게 골격적인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의 치아 이동 양이 다르기 때문에 스크류라고 하는 교정용 나사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해요. 하지만 이분도 스크류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분은 특징적으로 위아래 치아 크기 자체가 조금 부조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치아 크기 부조화를 개선할 수 있는 치료를 함께 받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오쌤. 우리가 재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환자분들이 유지장치를 잘 끼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 치료의 교정의 결과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한번 치아 교정을 받을 때 가능하면 제대로 된 치과에서 너무 가격만 보지 마시고 내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교정 원장님을 만나서 한 번에 제대로 된 교정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